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 소확행입니다. 2024년 오픈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쌓여가는 파이코인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파이코인입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국가도 나이를 먹으면서 늙어간다고 하는데 그 나이는 인플레이션 상태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국가 나이의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고금리 정책을 거의 2년 동안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아 서민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패권주의에 대하여 좀 더 이해를 하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생이 취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바다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 혹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심지어 결혼을 하는 것까지도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결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아마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이고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의 결제나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미국이 찍어낸 돈을 사용하고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미국만큼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기 전에는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영국의 파운드화가 해오고 있었지만 영국이 전쟁 등으로 인하여 파운드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기축통화의 신뢰를 잃어버려 기축통화 지위를 미국의 달러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방 국가들은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회의를 열어 앞으로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로 할 것, 그리고 미국은 언제든지 35달러당 금 1온스로 교환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근본위제도 협약을 맺어 세계 유동성을 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너무 많이 파운드를 찍어내 신뢰를 잃어버린 영국 대신에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면서 파운드가 독점하던 세계의 질서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본위제가 시행이 되자 정부에서 돈을 찍고 싶어도 함부로 찍어낼 수 없어 사람들은 내 돈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걱정과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파운드화가 몰락하였듯이 미국의 근본위제는 오래가지는 못해 미국 정부는 통화량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면서 금 보유량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 전쟁을 치르느라 미국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 근본 위제와는 상관없이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달러가 휴지 조각으로 변하기 전에 미국 정부에 달러를 주고 금을 인출해 가기 시작하였고 미국 정부는 모든 금을 소진하면서 파산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달러를 금과 교환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금과 화폐를 연동시킨 근본위제를 포기하고 환율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본위제가 폐지되자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자산 가치들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근본위제로 인한 통화 발행의 제한이 풀리면서 점차 통화량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늘어난 통화량은 필연적으로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여나 연금은 자산시장의 가파른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산이 없는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더 많은 빚을 내어 사업을 벌이거나 자산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양극화 현상은 근본위제 폐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자본소득이 부를 축적하는데 유리한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일찍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룰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룰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는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산의 양극화는 자본주의 선순환 시스템을 점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은행만이 부자가 되고 개인은 가난해지면서 소비가 줄어들어 기업은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고 은행은 돈을 빌려줄 대상이 줄어들고 정부는 세금이 덜 거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개인에게 빚을 지우는 방법을 생각해내면서 개인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게끔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대출을 내어 집을 사고 제품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되었지요. 이렇게 개인들이 빚을 내기 시작하면서 소비 여력이 커지자 별로 쓸모없는 물건들에게도 수백 수천만 원을 소비하면서 그것을 사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 것처럼 분위기가 변해갔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은행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개인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미국은 달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 결제는 달러로 하고 미국의 지휘하에 각 나라들은 협력해 나간다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석유를 오로지 달러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최대 석유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해주게 되면서 사우디는 경쟁자 이란을 제치고 중동 최강국의 입지를 다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미국의 석유 패권과 기축 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 등도 석유 패권 싸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는 러시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싼 가격에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유럽도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정한 게임 룰 위에서 기축 통화의 지위를 이용하여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 다른 국가들의 자원들을 싸게 넘기도록 하는 세계 질서가 형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달러를 찍어낸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와 신뢰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고 신뢰가 떨어진 달러는 수명을 다하게 되므로 달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담을 그릇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석유 거래도 달러로, 식량 거래도 달러로 하고 강제로 대부분의 거래를 달러로 하게 만들게 되면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세계 곳곳에 미군을 파견하여 세계의 경찰이 된 이유도 기축 통화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찍어내는 돈보다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하고 달러를 쓰는 나라들을 더 만들거나 성장을 시키게 되면 늘어나는 달러 통화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주식이 어째서 지속적으로 오르는지 알고 있나요? 그 이유는 달러를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달러가 시중에 다 풀리면 물가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식에 돈을 넣어 놓으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데 누가 공장에 가서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융으로 돈 벌어 소비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 일본, 중국 등 미국의 달러를 사용해줄 나라들을 키워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도록 만들면서 미국은 달러를 지속적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러를 계속 찍어내다 보니 금융업이 발전하고 식당 등 서비스업 등이 발전하면서 양극화된 사회로 변해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기축 통화 시스템이 결국 세계 경제의 팽창, 기술의 발전, 인구의 증가, 전 세계의 빈곤의 감소 등을 불러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양극화 현상이 우리의 시스템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주도하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게임 룰은 달러를 찍어내는 것 외에 달러 자체를 비싸지게 만드는 것인데 달러 자체를 비싸지게 만들지 못하면 다른 화폐들이라도 헐값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급격한 금리 조절을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퍼뜨려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에 의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처럼 경제 위기를 일부러 야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경제 위기로 달러가 부족한 나라에게는 IMF를 통하여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미국은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저신용 국가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무제한 양적 완화로 달러를 찍어내면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2008년 처음 세상에 등장하였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중앙화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2008년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달러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달러 발행으로 미국의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리며 달러 가치의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되면 시중에 돌고 있는 달러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달러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외화로 환전하여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비트코인의 출현은 자산을 저장하기에 유용한 수단이 되어 중국인들의 자산은 조금씩 비트코인으로 바뀌어 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부 유출로 문제가 커지게 되자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지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영향을 미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어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동시에 달러를 받아들이는 그릇을 키우기 위하여 전 세계 패권국가 지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 변경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고통받는 상황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은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으로 가치가 상승하듯이 파이코인도 파이코인만의 장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상승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기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